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상담 치유를 하다 보면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욱하고 올라오는 분노나 화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렇게 열받는 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감정은 그 상황을 인식하는 순간 나의 판단이 어떠한 불만, 불평으로 이어졌을 때, 불만족이었을 때 그게 올라오는 감정을 우리는 분노 감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위기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나를 지키기 위한 아주 필요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나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근데 표현이 거칠게 나오다 보니 내가 아프고 타인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 역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명상은 그 순간 온전히 나가 있는 나의 시선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걸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가는 호흡에 집중, 그 다음 집중이 코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서 올라왔다, 나갔다, 내쉬면서 몸의 감각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올라왔다, 마시고, 내쉬면서 세.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마인드 힐러 장초희라고 합니다. 기업과 교육기관에서 심리상담과 명상을 활용한 분노 조절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어린 시절 제가 몸과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게 인연이 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릴 적에 몸과 마음이 좀 많이 아픈 데다가 제가 많이 느끼는 정서가 외로움과 우울 이런 정서를 많이 느끼다 보니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불편합니다라고 여쭤보면 몸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아픔과 답답함 때문에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업이 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저의 우울감 자체가 분노 표현에서부터 오는 거였고 그 표현을 건강하게 하면서부터 제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고 지금은 그 편안함을 함께 나누고자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 일을 하시면서 좀 뭐 인상에 남는다거나 특히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한 번씩 가끔 가다 문득문득 떠오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날도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요. 한 중년의 남성분이셨어요. 경상도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강사님 이렇게 부르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제 친구 얘긴데요. 이러시면서 원래는 화를 내지 않던 친구가 어느 날 불쑥불쑥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화를 이제는 제어가 잘 안 돼서 어떨 때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본인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 분노 조절 장애인가요? 아님 그 친구 병원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답이 그분 많이 지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본인도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열심히 사시다 보니 마음을 보살피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으니 이제는 제일 소중한 본인을 위해 한번 마음 알아가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좀 전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 순간 눈물이 약간 글썽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답답한데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도 잘 모르겠고, 그럼 물어보는 본인조차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눈빛과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한 번씩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고민을 토로하고 싶었는데 좀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친구의 핑계를 대서 이렇게 선생님께 또 상담을 요청하셨던 거였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들의 이런 감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혹시 이렇게 오는 걸까요? 우리의 감정은 내가 어떠한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감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느끼는 분노 감정은 그 상황을 인식하는 순간 나의 판단이 어떠한 불만, 불평으로 이어졌을 때, 불만족이었을 때 그게 올라오는 감정을 우리는 분노 감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 그런 불만족에서 이제 분노가 기인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 현대인들이 또 유난히 좀 분노하잖아요. 네. 뉴스 보면은 뭐 완전히 그냥 정말 뭐 이렇게 무서운 뉴스들도 많이 있는데 왜 더 이렇게 현대인들이 분노에 차 있는 걸까요? 맞아요. 요즘 매스컴 이렇게 보면 완전 뉴스에서도 빵빵 터지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과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분노 자체가 불만이나 불평에서 오는 거다 보니 현대 사회 구조에서 그게 기여를 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면 너무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쟁에 자기가 만족을 얻는 것 자체가 물질에 대한 소비로 이루어지다 보니 더 이것은 과도한 경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경쟁 자체가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만들어내는 구도이다 보니 왠지 그 소수 안에 내가 승자 안에 못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의 가치가 굉장히 낮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나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건 불만과 불평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사회로도 그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요새는 너무나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타인의 삶을 노출되어 있잖아요. 타인의 삶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비교하는 마음이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더 보면은 이제 분노 화에 아주 취약한 것 같아요. 네. 화병이라는 그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정도이니까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유독 더 분노하고 화병까지 걸리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병이 화병이라고 할 만큼 유독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 정서상의 문화이지 않을까. 저희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은 참아야지가 너무 많아요. 네. 아빠니까 참아야지, 뭐 엄마니까 참아야지, 다 참으니까 참아야지. 이런 식의 의식 구조가 점점 내려오고 있었는데다가 무언가 나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는 게 우리의 인내에 있는 미덕이다라고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그냥 억누르는 거로만 가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화를 느끼면 왠지 성격에 문제가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표현을 안 하다 보니 이게 점점 억압되고 표현은 더 과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억압되고 참았던 것이 이제 제대로 표출이 안 되고 한꺼번에 이제 빵 하고 터지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럼 선생님, 그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 삶에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분노가? 분노는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느끼는 정서 중에 기본 정서 중에 하나가 이 분노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2개월쯤 됐을 때부터 이 분노 감정을 느끼고 표출한다고 할 만큼 이 말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서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노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위기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나를 지키기 위한 아주 필요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나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근데 표현이 거칠게 나오다 보니 내가 아프고 타인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 역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분노는 순기능과 역기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꼭 삶에 필요하지만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분노를 잘 느끼는 사람들의 혹시 특징이 있을까요? 네, 아마 우리 근처에 옆에 사람들 중에 분노 잘 느끼시는 분들 한두 분은 계실 거예요. 그분들 잘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건데 일단 제가 바라봤을 때는 첫 번째로 예민하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정서를 느끼시는데 중요한 건 그 느끼시는 정서 중에서 부정 정서를 조금 빠르게 느끼세요. 예를 들어서 질투, 혐오 이런 나에게 느꼈을 때 불편한 생각들을 올리는 감정들을 좀 빠르게 캐치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렇다 보니 옆에 있으면 많은 불만과 불평을 항상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을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분노 표현을 분노 감정을 많이 느끼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변에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뭐뭐 해야지.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직장에서 상사는 이렇게 해야 돼. 부하 직원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처럼 당위적인 생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시는 편입니다. 좀 과한 생각, 근데 그거를 하나의 규칙, 틀로 만들어 놓으시고 상대방에게 그거를 꼭 지키도록 강요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분노를 좀 자주 느끼셔요. 자기가 만든 어떤 기준과 틀에서 벗어나는 거를 잘 못 보는 분들. 예, 그게 벗어나는 순간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쵸. 분노 감정을 다시 유발할 수 있다라는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노 감정은 사실 우리 몸과 마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는 분노 감정을 꼭 조절해야 된다 안내를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서 느끼는 건데 결국에 몸에 영향을 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다들 굉장히 애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노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마음 건강을 지켜야 몸 건강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그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명상으로도 이렇게 안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실 이제 명상이 우리 현대인들의 분노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한 점을 준다는 거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상으로서 분노를 조절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네. 명상은 이미 많은 효과 검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지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에 탁월하다라고 우리가 효과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로 자기가 분노한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지금 신체가 불편한 걸 일단 안정감 있게 간다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너와 내가 갈등을 해결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단계가 돼야지 분노 조절이 잘 된다라고 하는데, 명상이 이 점에서 감정을 알아차림하는데 너무나 탁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순간 바라보는 대상이 바깥으로만 나가 있어요. 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했고 이 상황이 나한테 이렇게 했고 그 대상이 바깥으로만 나가 있으니까 정작 그 순간 가장 아프고 불편한 나의 몸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명상은 그 순간 온전히 나가 있는 나의 시선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걸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노를 알아차리라는 말씀 같으세요. 네. 네, 그 분노를 알아차릴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떻게 현명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뭐 행동 양식 이런 거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딱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집에 불이 났는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죠? 라고 꼭 안내를 드리거든요. 네. 뭘 먼저 할까요, 우리? 소화기를 찾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신고해야죠. 소화기 찾아야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도망을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이것처럼 분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제일 소중한 나를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감정이 올라온다, 이 상황이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그 자리를 약간 벗어나실 것을 먼저 안내를 해드려요. 그건 피하는 것이 아닌 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안전한 공간에, 혼자만의 공간에 일단 가시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우리 불이 나고 난 다음에 도망이 나오고 나면 우리 자기의 몸이 괜찮은지를 먼저 봐요. 이것처럼 내가 먼저 괜찮은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때 어느 것을 바라보냐면 내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강렬한 느낌이 오는 걸 먼저 바라보시는 겁니다. 심장 떨림일 수도 있고요. 손의 떨림, 아니면 얼굴이 화끈거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체를 자각하는 순간 그 다음 우리는 내가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를 치료하는 것처럼 깊은 호흡으로 나를 편안하게 이완하면서 나를 안정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 다음 안정이 되고 나면 현재 내가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불편했는지를 자각한 후에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통해 해결을 해 나가는 것. 이게 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어떤 분노가 나는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보면 회피하라라는 회피는 그 순간에 내가 느낀 감정을 그냥 억누르는 거고요. 그 순간 벗어나자. 네. 나를 위해서. 근데 이제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순간 바로 호흡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네. 분노 감정 자체가 생각으로 인해서 이걸 점점점 키워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는 순간 우리가 연료 공급을 딱 멈추면 불이 멈출 수 있는 것처럼 환경을 내가 바꾸지 못하는 순간에는 나의 호흡을 스스로 조절하면서 생각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방법이 호흡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명상법을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분노 상황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명상법은 지금 호흡을 먼저 한번 바라보시는 걸 한번 해보실 거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고요.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서서 하셔도 상관없고 앉으셔도 상관이 없되 약간 자신의 몸을 한번 바라보시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코로는 들어오는 호흡, 나가는 호흡에 집중, 그 다음
집중이 코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서 진정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에는 저는 바로 손을 좀 이용을 하시라고 합니다. 네. 심장 혹은 배 있는 데다가 손을 싹 올리신 상태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몸의 감각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올라왔다, 나갔다, 올라왔다, 나갔다 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다가 그래도 생각이 쉬어지지가 않고 자꾸 이렇게 가슴이 쿵닥쿵닥 뛴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때에는 머리로는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 합니다. 아, 네. 코로는 들고 나는 호흡, 손으로는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감각에 집중,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는 마시고 내쉬는 걸 한 번으로 했을 때 한 10가지 천천히 한번 헤아려 가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감각을 알아차려라 하면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예. 것 같으세요.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우리가 풍선에다가 바람을 후 하고 넣으면 풍선이 이렇게 커집니다. 네, 그런 불어오르죠? 것처럼 네. 내가 숨을 마시면 내 배가 쑥 올라오는 걸 손으로 느낌을 가지는 거고요. 또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후 하고 빼면 풍선이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내가 숨을 후 하고 내쉬면 손이 쑥 내려가는 걸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복부가. 네. 복부가. 근데 혹여나 호흡이 여기까지가 잘 안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본인이 잘 느껴지는 부위에다가 급할 때에는 그 부위를 알아차림하시면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가슴이나 그러니까 네. 호흡이 일단 얕고 좀 짧으신 분들은 복부까지 배까지 호흡이 깊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 본인이 잘 느껴지는 뭐 어떤 가슴이나 심장 부위 쪽에 손을 얹으시고 뭐 쿵딱거리는 거를 느껴보시던지 네. 움직이는 걸 느껴보던지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호흡이 네. 느껴지실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하는 방법 알아보았다면요. 두 번째로는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일단 호흡을 통해서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났다면 그 다음 오늘 내가 어떠한 감정이 올라왔는지 지금 한번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TV를 바라보듯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보시는 거예요. 화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 화가 났구나라는 걸 알아차림 한번 해주시는 거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신체에 어떤 느낌이 있지라는 걸 알아차림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왜 이 감정이 올라왔지, 왜 화가 났지가 아니라 아, 내가 그냥 화가 났구나. 그냥 무엇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있었구나라는 왜가 아니 무엇,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을까라는 알아차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음이 아닌 그냥 순수한 나에 대한 바라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화가 났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단순히 지금 나의 현재의 감정 상태를 그렇죠. 오롯하게 알아차리라 이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뭐 짜증이 나고 있구나, 뭐 아니면은 뭐 우울해하고 있구나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그냥 오롯이 그냥 바라봐 주는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러면 내가 그냥 예쁘게 우리 아이를 바라본다. 라는 느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그쵸. 느낌으로 아, 네가 화가 났구나. 많이 너 힘들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난 후에 저는 호흡과 함께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숨을 마시면서 내가 화가 났음을 알아차림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내가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는 호흡을 한 10번가량 다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 혹은 내가 좋아하는 단어를 넣은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이 감정을 흘러보내라고 합니다. 아,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안함이라는 단어와 미소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러면 숨을 마시면서 편안함, 내쉬는 호흡에 미소, 편안함, 미소,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상태의 어떤 단어들을 같이 얘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에게 긍정 이미지 네이션의 효과도 뛰어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본인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림하고 치유하는 여정을 담은 게 감정 알아차림입니다. 아, 네. 우리가 사실 우리의 눈은 외부로만 어떻게 보면 뻗쳐져 있어서 항시 남을 바라보고 남을 뭐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거에는 되게 익숙한데 내 자신 스스로 어떤 내면의 나에 대한 눈을 돌리는 연습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바로 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상대방의 감정은 어떠한지는 우리 잘 살펴줘요. 근데 이렇게 나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로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고 또 잘 챙겨주려고 하지 않아요. 타인은 슬프며 위로를 해주는데요. 내가 슬플 때에는 위로를 하는 게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슬플 때는 사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지 내가 스스로 먼저 나 자신부터 위로해보자라는 마음들은 잘 못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스스로 먼저 위로를 해주고 도닥거려주는 그 과정이 우리의 분노 조절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아닌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는 격려, 그 한마디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불평, 불만보다는 행복, 편안함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호흡을 조절하고 호흡을 카운트해라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나의 감정을 오롯하게 한번 알아차려 보시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분노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긴장하거나 경직되고 막 이렇게 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정말 탁월하고 너무 훌륭한 우리 조절의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데요. 일단 우리가 화의 감정을 느끼는 순간 신경 전달 물질이 뇌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서 심장을 막 빠르게 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가빨라진 이 호흡들은 나의 온몸 구석구석에다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몸이 경직되고 이 느낌들은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몸을 빨리 편안하게 정상적인 호흡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제가 안내해 드려 보려고 해요. 어렵지 않고요. 천천히 본인의 몸에 집중을 하셨다가 발 아래서부터 하나하나 알아차림하고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온종일 우리는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들로 인해 내 몸들은 하나하나 경직되어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온몸의 긴장감을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낼 수 있는 이완 명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 3번과 함께 이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숨이 들어옴을 알아차림합니다. 내쉬는 호흡과 함께 숨이 나감을 알아차림합니다. 하나,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둘, 마시고 내쉬면서 셋,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나의 양 발을 알아차림합니다. 혹여 힘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당기는 느낌, 어떤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시고요. 천천히 내쉬는 호흡과 함께 나의 양 발의 힘을 툭 풀어내시는 겁니다. 편안함을 선물해 주십시오.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나의 양 다리를 알아차림합니다. 지금 멈춤이 있는 순간에도 긴장감으로 인해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천천히 알아차림하시고요. 깊게 내쉬는 호흡과 함께 나의 두 다리의 힘을 한번 툭 풀어내 보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나의 양손을 알아차림합니다. 혹여 느낌이 차갑지는 않은지, 긴장에 땀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온전히 나의 손을 알아차림하시고요. 깊게 내쉬는 호흡과 함께 나의 양손의 힘을 한번 툭 풀어내어 편안함을 선물해 주십시오.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나의 양 어깨를 알아차림합니다. 우리의 어깨는 내가 느낀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기에 삶의 무게를 느낀다고 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호흡과 함께 어깨의 긴장감을 한 번 더 툭 풀어내고 편안함을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몸에는 그 어디에도 긴장감은 없습니다. 혹여나 남아있을지 모를 긴장감을 깊게 내쉬는 호흡 3번과 함께 천천히 내쉬면서 더 풀어내고 이완 명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편안함, 내쉬는 호흡에 미소, 편안함, 미소, 편안함, 미소. 잠시 후 맑은 종소리가 3번 울립니다. 종소리의 처음과 끝을 잘 들으시며 천천히 눈을 뜨시면 됩니다. 정말 잠시인데도 이 시간을 가져보니까 아침부터 서두르고 긴장했던 제 자신도 편안하게 이완되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잠깐의 호흡과 잠깐의 나를 바라보는 이 순간은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데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어쩜 나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기 명상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알아차리라는 그 단어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지 알아차리는 건가요? 라고 자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알아차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쉽게 팁을 주신다면은요? 저는 그 질문을 제가 받을 때마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안내를 드려요. 네. 우리가 어떠한 찻잔을 하나 잡을 때 그냥 잡을 때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잡을 때에는 촉감도 다르고 그걸 잘 잡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시선을 다 둡니다. 이런 것처럼 온전히 내가 하는 나한테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 있는 나의 어떠한 생각이나 나의 감각들을 지금 내가 지금 어떠한 호흡을 하는지 내 몸에 어떤 촉감들이 오는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하나 바라보는 걸 알아차림이다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호흡을 조절하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또 이렇게 나의 신체의 각 부분을 이제 잘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완하는 연습까지 해봤는데요. 네. 명상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좀 해소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겉으로 표현을 급하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상에서 바로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구를 하나 가지고 있어라라고 안내를 도구요? 드려요. 네. 손에 집힐 수 있는 좀 촉감이 좋은 말랑말랑한 공이 있습니다. 한 요만한 탁구공만한 크기의 그런 공을 하나 주머니에 좀 넣고 계시다가 내가 표출이 좀 자주자주 있어 하시는 분들은 분노 상황이 되시면 피하기 전에 그 행동이 나오시니까 꽉 잡으면서 숨을 마시고 또 꽉 놓으면서 호흡을 내쉬는 것. 이거를 10번 정도 하시라고 해요. 제가 앞에서도 호흡 10번, 지금도 10번을 강조하는 이유가 화나는 순간 나오는 분노 호르몬이 유지되는 시간이 90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10번의 호흡을 천천히 하면 이 90초가 흘러가고 나면 호르몬은 안정이 오는 시기가 돼서 평소처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도구를 하나 딱 넣고 계시다가 화가 올라오면 만지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내쉬는 호흡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표출하시기보다는 안으로 삭히시는 분이 우리 한국에는 더 많아요. 그러면 저는 좀 걸으시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걷느냐면 목적을 향해서 걷는 게 아니라 이 걸음은 나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이므로 걷는 순간에는 발의 느낌에 온전히 집중하시는 겁니다. 뒤꿈치부터 천천히 앞에 닿이는 느낌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살 쉬게 되면서 그 순간 좀 이완되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표출하시거나 참으시거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권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의 구급상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라 이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는 빨리 가서 재빠르게 구급상자 하나 들고 오는 것처럼 내 마음의 오감 구급상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제가 좋아하시는 분께서 이야기해 주신 건데 몸이 개운해야 마음도 공부할 수 있다.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일단 내가 굉장히 힘든 순간 내가 좋아하는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도구를 좀 모아놓은 구급상자가 있으면 분노 상황이든 내가 슬픈 감정을 느끼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오감 구급상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박지숙 소장님 제가 책을 읽으면서 와 이거야 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오감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의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먼저 내가 향으로서 편안하게 하는 것, 뭐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팁을 좀 맞춰서 전 제가 좋아하는 이런 아로마 오일을 좀 작은 병에 옮겨 담아서 좀 쓸 수 있게끔 해놓았고요. 평소에 나에게 힘이 되는 이런 단어들을 적힌 글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화가 나는 순간 혹은 마음이 좀 다운이 되는 순간 이걸 바라보면서 저는 호흡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좋아하는 향과 내가 바라봤을 때 편안해지는 것들로 좀 구성을 한 크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상자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저는 차 안에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넣어두고 가방 안에 2세트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TV를 바라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키트를 활용해가지고 본인만의 구급 상자를 만들어 놓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으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고 이야기 나눴던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반려동물의 사진을 그 안에 탁 넣어놓으신대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불편한 순간 그거를 탁 꺼내서 보면 마음의 안정감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집사로서 정말 깊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 분노가 이제 정신적으로도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많이 또 우리 신체 몸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이럴 때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길까요? 일단은 분노를 느끼는 순간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일종의 저희끼리 얘기하는 데는 분노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나오는 순간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이 심장을 굉장히 빨리 뛰게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많이 뛰면서 손끝, 발끝으로 피를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몸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머리로는 피가 안 가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만 과도하게 호흡이 가다 보니 몸 안에 체내의 수분기가 굉장히 하나하나 말라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우리 화가 나면 입이 바싹바싹 마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정서는 나의 호흡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요. 이 호흡은 바로 나의 체내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분기가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소화액도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체내 끝까지 모든 것들이 잘 안 가니까 손발 저림 증상, 두통 이러한 것들을 병을 좀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 몸이 자꾸 그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 심혈관 계열의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 뇌 질환에 관련된 질병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사실 이런 분노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일상적인 감정일 수도 있는데 그 분노가 우리의 가장 큰 질병의 어떤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필수적인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끝으로 선생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당부라기보다도 그냥 제가 느꼈던 이야기이고 저를 만나러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꼭 함께 나누면서 제가 문을 열거나 마무리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의 제일 첫 번째 주치의는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꼭 필요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의 첫 번째 주치의로서 분노 감정을 잘 알 수 있고요. 또 그걸 잘 치유할 수 있는 것 또한 나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적인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환경은 내 뜻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의 인식,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은 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마인드 힐러가 각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말 꼭 함께 나누면서 항상 마무리합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역시 분노와 화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해소하고 지혜롭게
표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여러 가지 팁들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것을 응용하셔서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 되시길 바라봅니다. 주로 기립성 어지럼증이라는 거는 이제 누웠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도는 거죠.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도 하고 기립성 어지럼증이라고도 하는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콩팥 위의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자세를 바꿀 때 순간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이석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이거 이석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해가지고, 이석이라는 게 아무리 뭐 이렇게 한다고 막 떨어지는 절대 아니에요. 이 돌이 빠져나가는 이석증의 어지러움은 엄청나게 빙빙빙 돌죠. 그래서 눈이 굉장히 많이 떨리게 되면서 이제 너무 심하게 어지러우니까 대부분 환자들은 이거 내가 중풍이 오는 게 아닌가. 많이 흥분시키면 당연히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살살 움직이는 거지. 살살 이렇게.